오물풍선 살포 사건 간략하게 한번 알려주시죠. 예, 간략하게만 좀 알려드리자면요.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탈북자 인권 단체가 보내는 삐라 전단지죠, 대북 전단지죠. 그 삐라에 대응하겠다면서 1,6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지난달 말부터 이렇게 날려보낸 사건이고요. 그 내용물을 대충 보니까 뭐 대개 폐전선, 뭐 거름, 뭐 생활 쓰레기, 뭐 분뇨,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오물풍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풍선이 또 정확히 어떻게 넘어오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넘어왔잖아요. 그 배경과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북비라, 뭐 대남비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대북비라를 많이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13일 경에 대북전단과 K-팝 트로트 노래가 담긴 USB 2,000개를 이 단체에서 날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북비라를 날리는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논쟁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북비라를 날리는 것을 제한하는 건 국민의 자유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날리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3일이 흐른 26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제 대북비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죠. 28일부터 4차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남한 사회에 혼란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제 이번 달 2일까지 GPS 전파 교란을 실시하면서 대북비라에 대해서 북한 지도층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6월 2일 날 보니까 북한이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네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좀 두려워서 그런 건가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8일에 처음에 이제 최초에 이제 오물풍선을 안 날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대북비라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다시 이 오물풍선을 계속 날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6월 8일에 또 다른 이제 탈북민 단체입니다. 결해열 통일연대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이제 7일 밤에 대북전단 20만 장과 초단파 라디오 100개, 그러니까 남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입니다. 이 라디오와 미국 상원의원의 대북방송 메시지가 수록된 USB 600개를 날려 보냈습니다. 자, 이 뒤로 이제 오물풍선 살포가 재개가 됐고요. 자, 이 다음 날인 6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대북 방송 재개를 하기 전에 어쨌든 이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일환인데 참 이제 이게 뭐 효력 정지가 돼서 좀 마음은 아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북한은 이제 올해 1월에 이미 효력 정지를 넘어서 이걸 파기를 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로 응당 이렇게 저희가 맞수 대응을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옳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북 확성기는 이제 접경 지역 이내인 10km부터 이제 개성 지역을 포함한 이제 황해도 지역의 30km 이내까지 들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 멀리까지 들리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녁만 되면 이제 그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녁 지역에 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 할 일 다 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그 조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멀리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에는요, 북한 정권의 치부 그리고 남한 유엔과 북한 지역의 일기예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제 우월성을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 나서 첫날에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훌륭한 노래. 네, 훌륭한 노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북 확성기 1차적 목적은 어쨌든 뭐 개성에 있는 주민들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북한에서도 최전방은 상대적으로 적대 계급 있는 자녀들이 사실 많이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북한 정권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이걸 두고 탈북하든 간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적대 계급으로 있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 가지고 불신을 보내는 것을 이제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북한 지도부에서는 과거에도 대북 확성기를 만약에 켠다라고 하면은 뭐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처사가 있었고 여러 합의에서도 대북 확성기를 꺼줄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북한 정권에 좀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오물풍선이 이어질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어떤 게 있나요? 과거 사례만 해도 찾아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 뭐 우리 정부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접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대북 전광판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규모만큼 크게 설치를 했다고 알려지고요. 이때 이제 걸그룹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제 일기예보, 스포츠 경기 등을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다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대가 많이 흘렸으니까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재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지금도 이제 초강 출력으로 이제 북한 방향의 아날로그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근데 이 송신 안테나를 더 높은 걸 설치한다든가, 네. 솔직히 얼마 안 하거든요.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더 큰 송신 안테나 설치할 수 있거든요. 뭐 그밖에 지금 있는 안테나를 활용해서라도 뭐 주파수 대역을 최적화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적경 지역보다 더 먼 거리로 우리 아날로그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옵션도 여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경 지역의 전쟁 위협은 높아질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이 지금 안보 태세를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이상에는 북한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면전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뭐 정부 입장에서 저희가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를 한 개 더 만들었다는 건 저는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의 달 동안 논평을 하면서 네. 윤석열 정부를 한 번도 칭찬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만큼 정말 잘하셨다. 잘한 거 칭찬해야 이번만큼은, 되니까요. 네네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렇게 안보 태세를 만들고 우리 대북 그 관계에서 저희가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세상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라든가 어쨌든 병사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남성들이잖아요. 이 남성들에게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병사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좀 이 사태 파악을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부가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